자, 이제 이번 시간에 32쪽 출발합니다. 요 페이지를 써놓은 건요, 혹시나 결석을 하셔갖고 동영상 볼 때 참고하시라고. 좋잖아요? 자그마한 배려. 32쪽 합니다. 그러면 그거 피고 40가지하고. 그죠? 이런 배려하면 뭐예요? 받아주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데, 그죠? 그죠? 오늘부터, 첫 시간 했던 건 좀 머릿속에 정리 좀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좋잖아요. 이번 시간도 잘 해볼까요? 예. 32쪽에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에서 1번 밑줄 유통과세, 2번 밑줄 보유과세, 요건 용어만 하시면 됩니다. 유통과세를 줄여서 유통세라 합니다. 유통세를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거래세라 얘기하죠. 즉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세라고 얘기하죠. 거래세. 그 다음에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보유세. 앞으로 조세 미래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세는 완화를 시켜주고 보유세는 강화가 들어가야죠. 만약에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한다 그러면 사고 팔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유통세는 어떻게 된다? 완화가 되고 보유세는 강화가 되는 거고.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은 박스가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박스에 관한 것은 우리가 거기 나와 있지만 요약을 또 한 번 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 두 번째로 복습을 합니다. 자, 부동산을 사면은 취득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단계, 양도하면은 양도 단계가 되죠. 그렇죠? 요걸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여러 번 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내요. 그 다음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요. 팔면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착하셔갖고 항상 권태가 없으셔갖고 항상 신선하잖아요. 그죠? 뭘 배워도 안 배운 척 항상 신선해. 지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나 보다 하고 자꾸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금도 취득 단계다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내 생애 최초의 집이구나. 그럼 빚을 내서 취득세 냅니다.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기뻐요. 왜? 집값 올랐네 하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빚내서 세금 내죠. 그 다음 집을 팔아요. 팔면은 과거에 낸 세금은 전혀 생각 안 해. 이번에 무조건 목돈 생긴 게 다 내 돈 같아요. 과거의 세금으로 이자로 많이 나갔는데도 다 잊어먹고 목돈 생기면 기분 좋아서 큰 목돈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따져다 보면 세금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13번 세금을 걷는 거예요. 10년 동안 재산세 내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한 번 내죠. 취득하면 취득세 등기에 관한 건 내죠. 그러니까 최소 13번의 세금을 내는데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너무나 신선해서 그래요. 눈빛이 써 있잖아. 신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는 좀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독립세, 부가세 배웠죠. 이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보죠. 취득 단계에서는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되죠? 그 다음 등록 면허세 내면 뭘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 다음 감면을 해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감면하면 뭘 뽑아내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끝. 요게 취득 단계죠. 보유 단계다 그랬으면은 재산세 내죠. 여기에 뭘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 내죠. 종부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사업소득세가 있어요. 사업소득세는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했다, 사업소득세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얘기합니다. 무슨 사업이죠? 임대사업. 부동산 임대사업하면 월세 들어오겠죠. 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소득이 있으려고 그러면 임대할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을 보유해야 임대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세가 나오면 여기에 화살표 뭐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지방소득세. 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세지만 쫓아나온다는 얘기죠. 임대사업 끝. 양도하면은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여기에 화살표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감면을 해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깎아줄 테니까 좋은 일에 내놔라.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사올 때만, 보유할 때만, 양도할 때만 나와 있죠. 그럼 뭐가 포인트냐? 양다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많이 해봤어요? 뭘 또 내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럴 때 예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가는 데마다 예고 그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양다리 해도 절대로 양다리가 아니야. 근데 여자분들은 양다리 해봤대요. 바깥분을 위해서 묵념하고 시작할까요? 모를 거,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바깥분은. 그럼 양다리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양도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 거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여기는 소득세가 없죠. 따라서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냐? 안 돼요. 얘는 외우지 않아도 되죠. 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소득이라는 건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도 팔면은 목돈 생기죠. 그 다음 보유, 임대사업을 하면은 월세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내는 거죠. 근데 취득하면은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지 돈은 어떻게 된다? 지출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취득 단계는 절대로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을 취득도 하고 돈도 들어오고 이건 사기꾼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면 쉽잖아요. 따라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쳤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단계, 모든 전설 속에 유명한 3다리입니다. 양다리보다 센 거. 3다리는 농어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 볼 때까지 회는 농어하고 광어만 배우시면 됩니다. 광어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농어 마음대로 드세요.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는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좋은 일에 쓴다고 거두면 거부할 사람, 저항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사올 때도 다 걷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다면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의미가 없고 농어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인지세가 모든 3다리 단계에 걸쳤습니다마는 보유 과정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지세도 양다리 걸쳤는데 취득과 양도에만 부과됩니다. 뭐가 되죠? 인지세. 보유 단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점차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다? 인지세. 보유 단계 인지세는 폐지가 됐다는 것. 끝.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연결해다는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 33쪽에 지방세 용어정이 나와 있죠. 자,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34쪽. 34쪽에 보면은 8, 9, 10, 11 네 가지에 대해선 나올 때가 됐죠. 네 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요것은 뭐냐 하면은 납세자입니다. 해보죠.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범위. 납세자의 범위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지나간 3월 3일 토요일이죠. 무슨 날이죠? 3월 3일? 삼겹살 데이. 우리 대화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명세기 세법을 배웠는데 납세자의 날이죠. 세법을 배웠으니까 3월 3일. 그래도 명세기 제가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요건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세무서나 시청에서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기 전에 사람, 납부하기 전에 사람이 납세 의무자거든요. 이 사람이 돈 내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기 전 납세 의무자만 관리를 들어갔지, 세금 띠끼까봐 세금을 납부한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금 내기 전에만 저렇구나. 뭐 가정에서 결혼도 똑같습니다. 일단 결혼하면은 먹이를 먹이 이상하다.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다가 저항을 하니까 불만 터지니까 만든 게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 이때는 모범 납세자 표창을 해주죠. 표창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남자 연예인 한 분, 여자 연예인 한 분, 나머진 기업들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해두면 좋죠. 요번에 누가 탔어요? 남자가 하정우 씨가 탔고 여자분들은 김혜수 씨가 탔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이게 뭐요? 내가 재롱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모범 납세자 표창 받으면 좋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그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다른 세금 체납된 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좋습니다. 5년간 세무조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야 큰 건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작업을 들어가서 친한 척하고 세무서에 들락날락하고 아는 척하고 바카스도 하나 주고 그리고 세금 그냥 많이 내, 많이 벌어갖고 그런 다음에 모범 납세자 표창 받으면 한 방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도 뭐가 있어요? 한 방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다방, 직방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 뭐예요?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런 것도 작업할 때 도움됩니다. 한 방.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표정이 그냥 붙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 그 깎고 못 붙어. 이까지 거 이거. 그죠? 이거? 모르면 답이 3번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충분히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으신 다음에 모범 납세자 표창 한번 받으면 괜찮습니다. 남자분들도 군대에서 저 대통령 표창 받고 그러면은 사회에서 어떤 과실이 있어도 감형을 해주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5년간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어요. 큰 겁니다. 노. 합격을 해야지. 일단 합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 얘기하려고. 3월 3일 NG 3월 3일 무슨 날이죠? 납세. 이게 뭐요? 납세자의 날 이렇게 되죠. 3월 3일 삼겹살 데이 이러지 말고요. 자, 납세자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범위를 넓게 잡아줬다는 것은 네가 아니면 딴 사람한테 걷겠다. 세금을 껴먹히지 않겠다는 의지죠. 자, 처음에는 본인을 본래의 납세 의무자 또는 그냥 납세 의무자, 본인을 얘기하죠.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얘가 몇 차가 되죠? 1차, 얘가 2차. 네가 못 갚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걷겠다. 남자가 사고 쳐요. 남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럼 누가 수습해요?
그렇죠. 와이프가 수습하죠. 박하분이 많이 쳤나 봐. 그죠? 그래요? 우리 대화가 왜 이러냐 이거. 본래의 납세 의무자, 네가 아니면 부인한테 걷겠다 이거죠.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죠. 가름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가름이란 말은 대신이라는 말이 되겠죠. 네가 안 내면 부인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동업자 개념이 되겠죠. 네가 안 내면 동업자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증인. 보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 쓴 사람이죠? 납부를 보증 쓴 사람이죠. 네가 안 내면 보증인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고는 보증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시험엔 얘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항상 세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죠. 보증인이란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증만, 납부만 보증한다. 요런 게, 그러니까 세법은요, 절대로 난이도 깊숙하게 안 나옵니다. 연세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만한 것을 내는 거지, 심화 과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숨은 글씨 찾기다. 이렇게 보면은 딱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다. 괜히 보증인은 무조건 보증자가 들어가면 맞는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이거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 최상이에요. 이런 게 최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거니까 보죠. 8번 납세자. 납세자에는 몇 개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4개.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9번 납세 의무자에서는 괄호만 밑줄 치세요.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 특별 징수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납부할 의무는 동그라미 제외한다. 제외한다인데 과거의 기출문제에는 포함한다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괄호하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2차 납세 의무자는 첫째 줄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자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보증인 요거죠. 납세자의 지방세, 가상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동그라미, 무엇을 보증한 자를 말한다? 납부. 납부만 동그라미 치면 그렇죠. 밑에다가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신고 X, 신고 X. 신고는 보증 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납부를 보증한 자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신고 나오면 당황합니다. 아예 나올 수 있는 건 다 써놓자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35쪽에 17번 별표시 법정 신고기한. 요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월 달에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이다 그랬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다 그랬으면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죠. 취득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취득세 원칙. 취득세는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오늘 많이 할 겁니다. 취득세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상속. 상속도 앞으로 배울 거지만 상속은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죠. 따라서 기간을 많이 줍니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근데 6개월 이내도 중요하지만 앞에가 중요한 겁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시험에는 뭘로 많이 나올까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난이도 상이에요. 시험 보러 가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요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5월 말일로부터 6개월. 6개월은 내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그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은 면허세하고 똑같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 면허에 관한 것은 돈부터 미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야, 너 등기해줘? 알았어. 그럼 그 전까지 돈 내. 그럼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게. 따라서 등록에 관한 것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종부세, 요거 날짜 알아둬야죠.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시간에도 배웁니다. 확정신고부터 들어가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까지? 5월 달까지. 5월 달에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달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달입니다. 양도, 종합 5월 달이죠. 그래서 다다음 달이 제일로 세무서가 바빠. 세무서가 바쁘고 세무서 사무실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요거 알아둬야죠. 예정신고는 2개월 이내도 중요하지만 앞에가 중요하죠. 상속하고 똑같아요.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득세만 취득일로부터예요. 상속과 양도의 예정신고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양도를 했다. 집을 팔았다. 그러면 5월 5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이건 2개월이니까 물어봐도 되겠죠. 언제까지 해도 돼요? 7월 말까지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는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가산세무입니다.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정신고 꼭 알아두세요. 상속과 예정신고. 그 말 이해갑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건 취득세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지겹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죠. 자, 뒤로 넘어가서 36쪽에 22번 별표시. 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종부세는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근데 재산세는 거기 나와 있죠. 재산세.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재산세.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는 몇 월 아니면 몇 월이에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이죠. 8월 달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8월 달에 무슨 철? 휴가철이래. 뭐야, 휴가철이면 세금 어떡하라고. 장마철이 장마철. 참나, 휴가철 딴 데 가면 또 잃을 거예요. 미치겠네. 8월 달이 휴가철이고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고 세법 어떻게 접근해요? 8월 달은 장마철이에요. 그럼 재산세는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장마철에 없어질 재산이면은 7월 달에 고지서 받아요. 미리 걷고. 장마철에 끄떡없다. 그럼 9월 달에 걷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쉽죠. 그리고 7월 달이다 그랬으면은 7월 1일부터 걷는 게 아니죠. 7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고지기간이라고 그래요. 고지서 보내는 기간. 그 다음에 돈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내는데 요거를 납부기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납기라는 표현을 쓰죠. 해보자. 납기. 오늘 줄임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줄여서 납기라 한다는 것. 납기는 16일부터 말일이지만 여러분 다 언제 내요? 16일 날 내는 사람 거의 없죠. 언제 내요? 말일 날. 요때 내면 왠지 아까운 것 같은가 봐요. 심리가. 후딱후딱 내면 한가할 때 좋은데. 그럼 여기서 볼게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장마철에 없어질 수가 있겠죠. 빨리 걷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 그 다음 토지, 장마철하고 관계없죠. 얘 혼자 튀니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날짜가. 얘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얘 혼자. 장마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이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둬야죠.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에 걷고요. 2분의 1은 9월 달에 걷습니다. 반반씩 나눠내죠. 반반씩.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나누기 2하면 귀찮잖아요. 일괄징수라는 걸 합니다. 뭘 합니까? 일괄징수. 7월 달에 한꺼번에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떨 때냐 하면은 요거죠. 일괄징수한다. 그럼 어떨 때 그러냐?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때. 얼마일 때? 20만 원.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만 원 개정됐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되겠죠. 얼마까지? 오늘 배울 게 이따가 이하, 미만 이런 게 배웁니다. 20만 원 이하인데 시험에는 딱 얼마 나올 수가 있을까요? 20만 원. 20만 원 이하는 20만 원까지는 나누기 2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월 달에 한꺼번에 걷죠? 7월 달에 일괄징수합니다. 얼마까지? 작년엔 얼마? 그게 20만 원 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 재산세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때 밑줄만 하고 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박스. 그 다음에 23번 밑줄 가산세, 24번 가상금 밑줄, 요 두 개 오늘 정리 다 합니다. 재밌는 거는 가산세는 오늘 배우면 내단원에서 나와요.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오늘 끝장낼 거예요. 가상금도 끝장낼 겁니다. 이따가 25번의 밑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빚잔치 할 때. 체납처분비는 이분이 세금 내야 돼요. 고지서 보내요. 끄떡없어요. 독촉장 보내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뭘 해야 되죠? 압류하죠. 압류하면서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좀 지나겠죠? 이럴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뭐라고 그런다? 체납처분비. 얘는 거기다 써놔도 돼요. 항상 1순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선권. 체납처분비는 항상 1순위입니다. 왜? 너 때문에 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끝. 용어만 하시면 돼요. 1순위라는 것. 이따가 빚잔치 할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38 필요 없고요. 38에 33번 밑줄 전자송달 나와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송달. 송달이라는 건 서류를 전달하는 걸 송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따 배웁니다. 39쪽에 35번 기타 용어 별 표시해야죠. 얘는 뭐 무조건 알아둬야 되죠. 39쪽 맨 위에 면세점 동그라미. 면세점은 정의 첫째 줄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면제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만은 1번, 2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1번 꼭 알아야죠. 취득세.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내가 놀랬어 지금.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까지는 취득세 면제가 된다? 50만 원까지.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민세 재산분인데 주민세 재산분은 뭐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주민세 재산분이에요. 그럼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재산분 주민세 내냐? 아니죠. 면제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어려워요. 따라해봐요. 330 이하. 330 이하. 근데 시험에는 660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유 유치해 죽겠어. 근데도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330까지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종업원부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2번 밑줄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액수가 적으면 징수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소액, 징수, 면제는 거기에 동그라미 1 밑줄 재산세, 동그라미 2번 밑줄 지역자원 시설세 두 개 위주로 공부합니다. 여기는 고지서라는 게 나오죠. 많이 배웠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인쇄에서부터 발송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든대요? 2,000원 든대요. 그러면 자 2,000원이 아니라 1,500 나왔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했더니 1,500원 나왔어. 그럼 이걸 걷기 위해서 고지서 보내면 적자죠. 이럴 땐 고지서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걸 소액, 징수, 면제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중요한 게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이건 이하가 아니에요. 2,000원 미만이면 1,990원까지 포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엔 얼마로 나온다고? 3,000원 나와요. 2,000원 꼭 이렇게 나와요. 꼭 2,000원인 경우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징수합니다. 2,000원 비용이 들어가니까 2,000원은 부터는 걷겠다는 얘기죠. 그게 전설 속의 유명한 본전치기라고 그랬죠. 본전치기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 미만 중요하지만 딱 2,0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난이도 상으로 봐요, 저는. 그죠? 이런 게 어려워요. 나만 더워요? 다 덥죠? 다음부터는 반팔 입고 올까요? 나도 그거 입고 싶어. 무지하게 덥네. 이따가 팔 걷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예의상 우통은 벗을 수 없고. 예? 조끼를 벗어요? 왜 나를 벗기려고 그러는데? 잠깐 동안에 놀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그거에 관한 게 40쪽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보셔요. 오케이? 그 다음 49쪽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 나와 있죠? 납세 의무에 박스 나와 있죠?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인데 또 한 번 요게 설명 들어가요. 또 한 번 요게 설명 들어갑니다. 잘 보셔요. 자, 이제 또 들어갈게요. 자, 납세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해보죠.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얘기하죠. 그럼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성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확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이 나와 있는데 소멸은 공부 안 합니다. 바로 조세총론에서 한 문제 나온 게 요게 나온 거란 얘기죠. 따라서 연속 출제 빵 프로입니다. 이따가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요 놈이에요. 제일 난이도 높은 게 요겁니다. 해보자.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뭐냐? 언제 이 조세에 대한 의무가 성립이 된 날이 언제냐 이거죠. 이거는 15개로 내가 추려드리겠습니다. 나오면 그 안에 뿐이 없어요. 15개 나오면 15개인데 거기에 대해선 조 개념, 부가세 개념을 알아두면 쉬워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15개입니다. 교재에서는 지방세, 국세 따로 있습니다만은 합쳐서 한꺼번에 15개 요약드릴게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표정이 15개면 그걸 어떻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기가 뭡니까? 언제가 성립한 날이냐 이거예요. 어느 때냐 이거죠. 때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해보죠. 때. 어우 귀여우세요 다들.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첫째 이거죠. 취득세는 언제 의무가 성립되느냐? 그렇죠. 살 때 되죠. 살 때. 그렇죠? 물건은 사지도 않고 오늘 비가 오고 싱숭생숭한데 취득세나 내려갈까? 이래요? 아니란 얘기죠. 언제 성립되느냐? 취득하는 때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해야지만 내는 세금이죠. 그럼 당연히 등기, 등록하는 때 이러면 되죠.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데 이걸 외우려고 그래요? 쓰려고 그래요? 안 써도 돼요. 이따 밑줄 다 쳐드릴게. 아니면 한 분 자 열심히 판사하면 그 프린트해도 되고. 세 번째 뭐가 있냐?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받아야 세금 내는 거죠. 상속도 안 받고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심심한데 상속세나 내려갈까요? 반 죽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여세. 증여세는 뭐예요? 증여. 그렇죠. 공짜로 받는 걸 증여라고 그러죠. 공짜로 받았다. 그럼 뭐예요? 똑같이 써주면 돼요. 취득하는 때. 증여는 공짜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요놈하고 헷갈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증여는 공짜라는 말을 꼭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짜라는 말이 뭐예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억지로 외우지 말아요. 벌써 15개 중에 4개는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는 똑같아요. 첫째는 재산세, 그 다음 종부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때요,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똑같습니다. 그럼 재산세다 그럼 여기서 대장이 재산세죠. 재산세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얘들도 내는 거예요. 따라서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그런데 국민들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죠. 일일이 적응하지 못하니까 공고를 하죠. 국민 여러분, 1년에 하루 요 날짜를 공고할 테니까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낼 각오들 하세요. 공고하죠.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기준일. 뭐라고 그래요?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재산세, 모든 게 뭘 따라간다고 그랬죠? 재산세 따라가는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얘들도 비과세예요. 모든 건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그냥 과세기준일 해도 정답이에요. 6월 1일 해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종부세가 나왔는데 종부세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는 얘기죠. 괜히 종부세가 나왔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종부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누구 걸 따라갑니까? 재산세 걸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해도 정답이 됩니다.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과세기준일이 나와 있는 게 7월 1일, 8월 1일 나온 게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주민세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날짜가 다르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맞는 건 3개뿐이 없습니다. 해보자.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얘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적용한다는 것. 됐나요? 자, 그럼 7개 끝났잖아요. 그럼 8개는 뭐가 있느냐? 인지세. 인지세라는 건 뭐예요? 서류 띌 때 붙이는 거죠. 따라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니까 문서를 작성해야 인지를 붙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째는 똑같은 거 3개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큰일 났다. 부가가치세,
요거는요, 이 중에서 소득세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과세 기간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는데,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외우세요.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합니다. 그렇죠? 2017년, 2018년에 벌은 거를 2019년 5월 달에 신고합니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그럼 언제 의무가 성립되느냐 그러면, 그렇죠, 1월 1일 날 사무실 문 열면서 나 올해 소득세 내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죠. 끝나는 날 12월 말 문을 닫으면서 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럼 나 세금 내야지, 이러죠. 요 기분이 바로 여러분이 올해 꼭 합격해야 되는 100만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예요. 요 기분 아주 요거 여러분한테 느끼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12월 말 사무실 개업한 다음에 문을 닫아요. 12월 말 날짜도 날짜지만은 1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게 진짜 자랑스러워 내가. 그런데 하늘 보니까 눈발이 내려요. 펑펑. 반죽음입니다. 그냥 1년간 고생했는데 눈까지 펑펑 내리면은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럼 왠지 막 그전에는 눈 오면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거 질퍽질퍽해서 어떻게 이거 운전도 못하고 차다 안 그러, 언제 세차하지, 막 짜증만 났었는데 그날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그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송이가 툭툭툭 눈발 내리면 그거 보면은 그게 다 돈다발로 보여요. 진짜 이건 1년만 그래. 1년만 5월 달에 개업을 하더라도 그 첫 해만 그래요. 이런 감성적인 게 생깁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래요. 이거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똑같습니다. 자격증 따고 한 사람, 돈이 있어서 옷가게 한 거 그 개념이랑 달라요. 그럼 눈발을 내리는 거 보면은 분위기도 업됐었는데 눈발까지 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맞고 싶고, 아무리 비싼 코트도 막 맞고 싶고 막 그래요. 집에 가기 싫고 그냥 누가 나 말 걸면 따라가고 싶고. 진짜 그래요. 이 기분은 요 첫 해만 그래요. 두 번째부터는 그런 감성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큰일 났네, 내년에 집세 올려달라는데 이 걱정만 합니다. 첫 해만 느낌. 요 기분을 여러분이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눈 오면 내 생각 날 거예요. 아, 그게 이 기분이었었구나. 그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계약 건수가 좀 여러 개 있어야 그렇지. 건수 하나도 없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가 또 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 올라가고 이러죠. 나는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 기분을 한번 첫 해만큼은 진짜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기분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첫 해만 그렇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이거 기분 무지무지하게 줘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날지는 말고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 언제 의무가 성립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주 유치하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 소득세 내야 되겠다, 성립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시험에 내가 얘기했죠. 세법 문제는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 소득세 성립 시기가, 다음 중 성립 시기가 잘못된 것은 하고 얘가 정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라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한다. 때 하다가 그럼 시험 보러 가서는 그래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 내야 되겠지. 과세기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난이도 최상이에요. 제 말 이해가요? 이런 게 제일 내가 겁내는 문제예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러니까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은 소득을 얻을 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과세기간이 절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시라고 내가 눈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그거 한번 기분 만끽하라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단골 메뉴에 재산세하고 이 날짜하고 세 개가 단골 메뉴예요. 나머진 구색 맞추러 나와요. 취득세는 어떻게 나오냐? 취득하는 때 성립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신고할 때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건데 성립 시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 취득세는 1년 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것만 배웠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걸로 착각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성립은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개념이죠. 이해가요? 이걸 섞어 놓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 같고.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재산세 나왔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 안 나오고 7월 1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덜 어렵고 얘와 얘가 많이 나왔다는 거. 나머지는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나머지 것도 틀리게는 안 나와요. 요거 이해가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10개는 뭐가 나오느냐? 10개는 가산세.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가산세라는 건 가산할 세금이 있어야 덩달아 성립되는 거예요. 얘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면 돼요. 가산할 국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다 때예요.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수시부가, 얘도 공부 안 해도 돼요. 해보죠.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걷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혜택을 주는 걸까요? 불이익 주는 걸까요? 오늘 되게 웃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은 걸 내년 5월 달에 신고하죠. 딴 사람들은 다 5월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이분만 수시로 걷어요. 혜택이에요? 불이익이에요? 혜택이래. 나 더워. 남들은 5월 달에 기다려주는데 혼자를 못 기다려주는 건 불이익이 되는 거죠. 이분 사업성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럼 딴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줘요. 5월에 하세요. 이 친구만 얼마 있어? 지금 걷어요. 그럼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이익은 왜 주는 거냐 하면은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이게 수시부가가 되죠. 불이익이에요. 그럼 수시부가는 언제 하느냐?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그때 걷는 거죠. 떼어먹힐 우려라는 건 어떨 때냐? 이 친구가 이분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기의식을 느꼈어. 이 친구가 사업장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장소에 가보니까 원룸이에요. 창고예요. 사업장 신고한 주소가 다르달 때 언젠간 잠수 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친구 사업장이 일주일마다 이동을 해요. 그럼 언젠간 한 방 하고서 없어지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안 나와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세법도 언어 순화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아요. 떼어먹힐 우려. 그걸 갖다가 세련된 말로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되죠. 수시부가할 사유. 수시부가할 사유가 뭐예요? 떼어먹힐 우려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없고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 네 개는 구색을 맞추러 나와요. 말이 어려워요. 다 부가세예요. 여기다 해볼게요. 12번. 여기다 하면 12번 나왔는데 12번에 뭐가 나오냐? 지방소비세.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해보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뭐냐? 얘를 알려고 그러면 얘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여기다 할게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똑같아요. 다만 부가세는 국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죠. 지방자 들어갔으니까. 지방소비세가 뭐냐?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10% 세금이 붙었죠. 이걸 걷어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그럼 광주에서 팔았는데도 광주에서 소비되는 국고 수입이 없다는 얘기죠. 중앙정부 가져가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돼요? 수입이 재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항의가 들어가니까 요게 몇 년 됐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10% 걷죠. 그중에서 일정 비율 5% 정도입니다. 5%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거쳐야지만 주는 거죠. 얘가 안 거치면 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가 성립될 때 덩달아 성립된다. 따라해봐요. 얘가 성립될 때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콕 찍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얘가 성립할 때. 이해가나요? 노노노노.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요거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국세죠. 왜 이러네? 내가 홍삼을 먹었나? 무슨 웃음이 그래요? 하하하,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한 거 지방소득세, 지방세가 있죠. 요 놈이 있어야 요거 10% 걷는 거죠. 이해 가요? 부가세는 아니지만 쫓아다니잖아요. 얘도 쫓아다니잖아요. 얘가 있어야 얘가 걷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얘가 되죠. 그럼 얘는 얘, 얘는 얘죠.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해 갑니까?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얘가 있어야 얘 10% 얘가 걷는 거 아니에요. 왜 표정이 이렇게 불안하지? 콕 찍어 얘야. 주인은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성립할 때, 소득세가 성립할 때 나오겠죠. 하나만 있을 때. 따라해봐요. 하나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저 끝에 보면은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다리? 무슨 다리? 투다리래요. 이분은 그 투다리면 꼬치집 이거 아니에요? 이분하고 술값도 잘 맞추시더만. 더워. 투다리래, 투다리.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워지냐? 그러면 양다리란 얘기죠. 얘는 어떨 때 나오냐 그러면 취득과 보유 양다리에 나오는 게 지방교육세죠. 양다리. 양다리면 얘로 쓰기도 그렇고 얘로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때 얘 둘을 합해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할 때, 얘네가 성립할 때. 얘네라는 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로 나와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읽어봐요. 시작. 하나면 얘, 하나면 얘, 양다리면 뭐라고 그러죠?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요건 하나, 요거 하나, 양다리. 양다리를 뭐라고 그러죠? 얘네, 얘네가 성립할 때. 얘네, 얘는 얘네, 얘네를 뭐라고 그러죠? 시작.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째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몇 다리? 3다리. 그렇죠? 취득, 보유, 양도의 농어 3다리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의 납세 의무인데 얘는 쉽게 나와요. 따라해봐요. 본세. 본세. 3다리는 얘들을 본세라고 그래요. 따라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하나만 주인이 몇 사람이냐? 하나다 그러면 하나. 둘이면 뭐라고 그러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세 다리, 3다리면 뭐죠? 본세. 요런 용어를 쓴다. 근데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는 알겠는데 두 개가 제일 어렵게 나오죠. 그 과세표준이 된 세목. 3다리는 뭐라고 그래요? 본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
15개 나오면 성립시기에 관한 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도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은 좀 이따가 나갈 거예요. 좀 이따 세 번째 시간에 나갈 텐데 요거 지우고 요것만 또 남겨놓는 불상사 있으면 안 돼요. 확정부터도 저기서 연달아 연결을 또 해서 해드려야 돼요. 요 시간에 배운 요거 이해 가나요? 진짜로? 요거에 관한 것인데 50쪽부터 몇 쪽까지? 52쪽까지 되는 겁니다. 요건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죠? 자, 그럼 53쪽에 확정이 나왔습니다. 요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